아랍에미리트 전투부대가 지난 7일부터 강원도 인제에서 우리 육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UAE에 파병된 우리 아크 부대가 현지에서 합동훈련을 한 적은 있었지만 UAE군이 훈련 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육군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인제에서 한미연합연습인 의지 프리덤 실드의 일환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UAE군 한 소대가 최초로 참가해 훈련의 의미를 더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차, 장갑차, 자주포, 공격 기동 헬기, 드론 및 무인기 등 전투장비 200여 대가 투입되었는데, UAE군은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과 과학적 장비를 통한 훈련을 제대로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 기간에 투스타인 라시드 알셰이 UAE 지상군 사령관이 직접 방한해 한국군의 놀라운 전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UAE는 한국에 천공투를 도입한 데 이어 현재 극비리에 엄청난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알려지는 시점에서 이번 훈련은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라몬 파체코파르도 런던 킹스 칼리지 교수는 최근 폴란드 육군의 퍼레이드와 더불어 이번 한국에서 UAE군의 합동훈련을 주시했습니다. 파르도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에 경각심을 갖게 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폴란드가 한국과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뒤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한국에서 군사장비를 사들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차 시장에서도 한국이 호주에서 독일을 제치고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투기와 대포를 판매하는 게 휴대전화나 음악을 수출하는 것과 같지 않다면서 한국은 상대국에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안보와 경제, 정치 측면에서도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르도 교수는 여기에 UAE 예를 들었는데, 한국은 UAE에 무기를 판매하고 나서 합동훈련과 군사장비, 기술개발, 정보공유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외교 안보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놀라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무기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빨리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무기를 도입하면 훈련과 경험 등을 공유하며 외교와 안보 측면에서도 그 나라와 큰 신뢰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UAE는 한국에 약 300억 달러, 하나로 약 4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MOU 13건이 체결됐는데,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보기술, 보건의료 등 신산업 협력에 대해 체결한 MOU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가 30건이 넘었습니다. UAE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UAE는 한국과 대규모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최근 방산에서도 가장 큰 수입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UAE는 지난 1월 LIG 넥스원의 최첨단 방공 유도 무기체계 천궁2를 35억 달러, 한화로 4조 7천억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UAE는 한국의 첫 번째로 천궁2를 운영하는 국가가 되었고, 한국은 UAE를 통해서 전 세계에 천궁2를 수출하겠다는 포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UAE가 천궁2를 도입하자 최근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도입한 말레이시아에서도 천궁2를 도입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방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실전 배치하고 있는 중거리 방공체계 천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궁에 대해 한국군뿐만 아니라 UAE에도 35억 달러 규모의 수출 이력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대량의 천궁2 도입에 대한 한국과의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신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에 천궁2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노르웨이의 나삼스와 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의 경쟁 상대인 나삼스는 노르웨이 방산업체 콩스버그와 미국 레이시언이 공동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레이시언사가 1991년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 암람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개량을 거치며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무려 16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나삼스는 미국과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세계 11개 국가가 나삼스를 운영하고 있어 천궁2보다 신뢰도가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삼스를 지금 구입하면 인도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삼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나삼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미국은 작년 말 추가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계약 물량이 미 육군에 모두 인도되는 시점은 3년 뒤인 2025년 11월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말레이시아가 지금 계약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국토는 나삼사와 다르게 수출국의 현지 상황에 맞춰 개량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LIG 넥선 관계자는 지난해 UAE 수출된 청국토의 경우 중동 현지 환경에 맞춰 개량된 버전이라며 수출 상대국의 조건과 현지 상황에 맞춰 개발을 진행해왔고 유지보수와 관련된 상황도 철저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인도 시기와 현지화 등 청국토의 장점으로 말레이시아가 청국토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국토를 유일하게 수입한 UAE가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SM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 대회비했던 SM의 방산 수출 자료가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방산 수출 자료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UAE가 SM이 360도 방어 가능 여부와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여부, 미국이나 독일 부품 의존에 따른 수입 규제 여부 등 구체적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관심 수준이 아닌 실제 도입을 상정한 민감한 질문으로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사드급 요격 체계에 대한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맞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SM 블록2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SM 블록2는 미국 사드급의 성능으로 시력 요격 범위가 40에서 100km 수준이고 최대 고도는 150km로 마하급의 고속 탄도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가집니다. 방위사업청은 SM 블록2를 활공 단계에 부스터 글라이드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 제대로 된 사업 계획과 예산을 가지고 개발을 시작한 것이 세계 최초라고 말했습니다. 부스터 글라이드 무기 체계는 마치 서핑보드나 물수제비처럼 반복하며 표적을 향해 비행하여 표적 인근에서 고속으로 낙하 돌입하는 방식으로 요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공개된 북한의 KN 계열 신형 미사일이 부스터 글라이더 무기 체계로 한미 요격망을 회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미사일이 활공 단계에 진입할 때 요격하는 유도탄 체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SM2 사업의 핵심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이 무기들을 실전 배치했고 미국도 곧 배치할 예정이고 우리도 개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스터 글라이더 무기 체계 킨자를 발사해 첫 실전 투입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에서도 통합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겠다면서 초기 개발을 위해 최근 1억 유로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7개국 13개 기업이 참여하며 독일과 스페인이 중심이 되었는데 여기에 극초음 무기의 경험이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제외됐다면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유럽에서 빠르게 개발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는 부스터 글라이드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은 SM 블록2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를 가장 빠르게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기존 SM보다 방어 범위가 약 3배인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세계 최초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서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중국의 반발을 사며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 한국은 사드와 유사한 역할을 맡을 SM을 개발하면서 이제는 수출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사드는 해외 도입국으로는 사우디와 UAE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사드 한 개 포대 가격이 총 11억 3,50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해 돈이 많다는 UAE도 한 개 포대 수량만 구매해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UAE와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미사일 공격을 막을 방어망을 촘촘하게 쌓으려고 했는데 미국산 패트리어트나 사드 등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운영비 또한 굉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수출 정책 또한 까다로워 도입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에 지금 한국이 천공에 이어 SM 블록2까지 빨리 개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드는 구성품 중 레이더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SM 레이더는 수천억 원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며 해외무기 도입 시 막대한 보수 및 운영 유지비가 추가로 드는데 SM은 사드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비용이 듭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청궁투도 동급 무기인 미국산 패트리어트와 비교해 한 개 포대 가격이 10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 무기시장에서 힘을 잃은 가운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미국산 무기에 즐겁한 중동의 부자 국가들이 지금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들이 도입한다면 더 큰 재원을 확보해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더 뛰어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